그래서 이제 그 각자 이제 그 본인이 그 이렇게 주변에 아는 분이나 아니면 본인 이름을 한번 이렇게 쭉 그 요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근데 결국 이게 전부 다 좋게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수에서도 어떤 표현을 하느냐면 전미지지.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진 그런 자리는 없다. 없다. 이름도 사실은 이제 이런 이론 말고도 이제 사실은 소수가 채택해 쓰는 이론이긴 하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이론들이 이렇게 많이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도 있느냐면 거기서는 이제 숫자 자체를 어떻게 나누느냐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합된 숫자를 그냥 그대로 1과 2를 목에 배속하고 그 다음에 3과 4, 5와 6, 7과 8, 그 다음 9와 10 이렇게 이제 숫자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오행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요 이와 원, 그 다음에 형과 정, 요 글자끼리 서로 그 상생이 되어야만 일단 똑같이 좋은 숫자를 쓰더라도 유용, 무용 그런 기운이 많이 작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때 작동하려면 이게 뭐냐면 서로 이제 상생이 돼야 좋다. 이런 어떤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뭐냐, 이에 있는 게 뭡니까? 오행적으로 수에 속하고, 그죠? 원에 있는 게 오행적으로 금에 속하죠. 8로 끝나니까, 그죠? 숫자 8. 그 다음에 정에 있는 게 숫자 4. 그 다음에 형에 있는 게 숫자 1로서 4는 어디에 해당하고, 화에 해당하고, 그죠? 그 다음 1은 오행적으로 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목이 목과 화가 서로 이제 상생이 되는 요소를 가짐으로써 이 이름은 중간에 뭐냐면 불리한 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상생이 되어 대체로 긍정적으로 그 기운의 순환성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어떤 그 이론도 있어요. 이게 이제 다수학설이 아니니까 이제 제가 소개를 맨 마지막에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이와 원, 형과 정을 서로 요 기준에 의해서 서로 상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데요. 요 이론이 대로라면 이제 그대로 다 쓴다면 요 하나만 이제 그 상생이라도 잘 용납하지 않는 숫자 배치가 있는데 그게 이제 4하고 6이에요. 4하고 6. 그러니까 4는 오행적으로 화에 속하고 그 다음에 6은 오행적으로 토에 속해서 서로 뭐냐면 화가 토를 낳아주는 관계, 그죠? 낳아주는 관계인데 이상하게 이분이 처리를 해보니까 4하고 6이 마주칠 때는 별로 좋은 일이 없더라. 이것도 이제 물론 학술적인 근거도 있지만 많은 그 케이스 스타디를 했겠죠. 해보니까 4하고 6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더라. 나머지는 다 서로 이렇게 어울린다는 거죠. 어울린다. 요런 이제 이론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론이 또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보면 하여튼 이제 그 실제 장명을 하러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분한테 가가지고 장명을 이렇게 해왔는데 다른 분한테 가서 해보니까 야 이게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냐 이런 식의 일종의 시비가 생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새로 지었어. 새로 지어가지고 이분한테 가니까 이렇게 지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론이 뭐냐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론을 더 중요하다, 또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이제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이 지은 이름이 자기 이론에 안 맞으면 이름이 별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더 웃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한테 이름을 지었는데 20년 뒤에 다시 간 거예요. 하니까 야, 이름을 이게 누가 지었냐. 이분은 돈벌이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전제를 했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이론의 전미한 이름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그렇게 다 그 호환성을 가지거나 상황에 대비되는 옷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옷, 그죠? 등산복, 그 다음에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우리가 정장, 이렇게 정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등산 가능해요, 불가해요? 매우 어려움, 그죠? 등산을 하려고 하면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이론이나 기준에 채택해가지고 이름을 만들고 나면 다른 이론에 맞춰봤을 때, 그렇죠. 안 맞는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더 또 확장된 어떤 글 쓰는 원리가 뭐냐면,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이 형을 가지고 다시 또 뭐냐면, 똑같은 이름이라도 띠마다 또 다르다. 이런 이론도 있어요. 띠마다 다 다른데, 예를 들자면, 요것도 이제 띠는 우리가 이제 간지 표현으로 하겠죠. 간지 표현으로. 그러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목은 인묘. 지난 우리 이쪽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신 분들은 그 간지의 배속 있죠. 그죠? 간지의 배속. 그 다음에 사는 사오. 그 다음에 토는 진술, 축, 미. 그 다음에 금은 신유. 수는 해자.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 있죠. 자, 축, 인묘, 진, 사, 오, 미, 진유, 술, 술해. 그래서 12지지를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5행을 배속을 하거든요. 배속을 해가지고, 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뭐예요? 이게 11이라고 하는 게 오행적으로 목이죠, 그죠? 오행적으로, 목에 해당하므로 이 목과 상생이 되는 띠. 상생이 되는 띠는 이렇게 뭐 똑같은 무리가 뭐냐면은 범띠, 토끼띠죠, 그죠? 그 다음 상생이 되는 거는 또 사생, 오생, 그죠? 그 다음에 수는 뭐냐면 해생, 자생. 이게 수생목이니까, 그죠? 수하고 목이 무르지니까. 그래서 수목화, 이 무리 속에 들어있는 그 띠의 사람이 이 이름을 가졌을 때, 제대로 그 이름의 긍정적인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드러내고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또 이제 해설에서 이론을 갖다가 확장시켜 놓은 그런 것들도 있죠. 근데 실제 이분은요, 뱀띠였어요, 뱀띠. 뱀띠였거든요. 이것만 있냐? 또 있어요, 또. 그러니까, 발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걸 갖다가, 한글 발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또 이건 이제, 육효라고 하는 거, 육효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기 어려운데, 육효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이걸 음양 이렇게 배속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의 그 작괴, 괴의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이제 그 괴의 모양을, 그 자음의 모양새를 쭉 까서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 괴가 좋은 의미를 가지느냐, 나쁜 의미를 가지느냐, 이렇게, 따져서 이제 하는 이론도 있거든요. 이제, 자음을 또 뭐냐면 음양에 이제 배속시키는 원리들.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냐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밀이죠, 기밀. 하여튼, 그 상징이 가지고 있는 비밀. 이런 것을 캐내기 위해서 많은 이론을 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남들 정립을 했는데, 자, 이제 이론적인 어떤 성립은 이루어지지만, 또 실제로, 그게 전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장 그래도 그 통계적으로 좀 검증이 되는 이론만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우선적으로 채택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많습니다. 요새 또 파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정리한 이론을 제일 그러니까 우선적이고 앞서는 것처럼 자꾸 이제 표현을 하니까 이제 실제로 이름을 이렇게 이제 지으러 또 이름을 필요에 의해서 짓는 분들이 헷갈리는 거죠. 어느 게 맞냐? 어느 게 맞냐인데 결국 뭐냐면 디자인 차이라 생각합니다. 디자인 차이. 디자인이 좀 다르다. 다른데 이름의 디자인에서도 아무리 이리 디자인 저리 디자인 하더라도 뭘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옷의 어떤 그 모양이 있으면 옷 모양에 어울리는 거죠. 뭐 이렇게 치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치수 개념이 바로 요 수리의 어떤 조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요 수리 조합은 대체로 다 좀 맞춰주고 나머지는 이제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이름을 지어 나간다. 자, 정리가 대충 되시죠? 예. 그러니까 사주팔자하고 이제 이분 거는 뭐냐면 이론이 간단하죠. 요 이론을 쓰는 분들은 일단 태어난 달, 날, 시 이런 건 두고 일단 띠와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위주로 하는 건데 우리가 말에게 말 안당 그죠? 개한테 개목줄 이런 것처럼 그 이제 띠로서 어떤 대표되는 어떤 기운하고 서로 부합되느냐는 거죠. 그렇게 말한테 우리가 개목줄을 걸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 원리로 요런 것이 기본적으로 맞아 떨어질 때 요 이름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떤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론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장을 해버리면 이제 이름을 갖다가 이론, 저 이론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이론이 나오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등산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옷 디자인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 이론을 다 맞추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국 이제 이름이 이렇게 잘 정리된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어떤 그 숫자의 그 조합이 이렇게 돼서 나오는. 그러니까 거기다 요즘 이제 또 시대적인 어떤 추세나 그게 뭐냐면 좀 예쁜 이름을 원한다는 거죠. 이름을 예쁜 이렇게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강의할 때 관상할 때 강의할 때 그렇게 했죠. 이쁜 거, 좋은 거, 그 다음에 잘생긴 것. 자, 이게 다 개념이 다르다 했죠, 그죠? 그래서 예쁘면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예쁘지만 별로 안 좋은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잘생겼지만 좋은 게 있고, 잘생겼지만 별로 안 좋은 게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우리가 이제 관상에서는 이쁜 거, 잘생긴 것보다 좋은 것을 제일 좋게 친다.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장명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이렇게 좀 발음이 이렇게 예쁘도록 만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이론을 조금씩 이렇게 좀 이제 죽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론을 살리고 다른 이론을 조금 빼고 그런 식으로 이쁜 것에 치중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맞추기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근데 이제 자꾸 뭐냐면 예쁜 것만 지어달라 이거죠. 예쁜 걸 이렇게 지어달라는데 이렇게 예쁘면서 좋으면서 잘생긴 걸로 해주세요. 그래. 참, 그래서 속으로 네가 해라 네가. 이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냐. 또 이런 게 또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뭐냐면 그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또 대부분 다 뭐냐면 많은 사람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흔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다. 좀 흔한 이름들이 보면 요걸 다 이렇게 채워주려고 막 이거 이렇게 안 맞는 거 빼고 저거 안 맞는 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는 이것저것 대충 다 맞다. 이런 발음들은 이미 뭐냐면 다 발음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상품을 내기가 어려운 거지, 신상품을. 그러니까 신상품 내려고 이제 겨우 뭐냐면 디자인 약간 바꿔가지고 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근데 또 이제 튀는 맛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튀는 맛이 적으니까 또 그건 또 채택 안 하려고 해요. 여러 사람이 써서 이렇게 이미 좀 검증된 발음들. 그런 발음들은 만들어주면 또, 팅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럼 다시 이쁜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막, 갈 때 가더라도 나는 이쁜 걸로 갈래. 근데 실제로 이제 어렸을 때는 예쁜 게 좀 좋아 보이죠. 쓰기 좋아 보이는데, 이름이라는 것이 냉장고보다 더 오래 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써요, 남이 써요. 그 남이 쓴다요, 남이 쓰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죽고 난 뒤에도 쓰는 거라니까요. 내가 쓰는 게 아니니까 환장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름을 옛날에 이제 80년대 초반이나 중반 이럴 때에 우리가 순우리말 발음 있죠. 그런 발음을 이제 한참 이렇게 좀 바람이 불었을 때 그때 뭐냐면 나리 이런 썼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름을 쓸 때 어렸을 땐 괜찮죠. 괜찮은데 어느 날 뭐냐면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나리야 고함 지르니까 막 개가 막 쫓아오는 이래가지고 이러면서요. 예. 이게 잘못하면 개 이름. 예. 그래서 그때는 너무너무 예쁘고 좋았는데 나리라는 이름이 이게 이제 성년이 되고 난 뒤에 나리야 부르니까 개가 뛰어오더라고요. 옆집 개가.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이게 경기 좋을 때는요. 우리도 이게 조금도 영향을 받는 게 경기가 좋으면 우리도 같이 좋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같이 안 좋은데 왜냐하면 경기 좋을 때는 개 이름도 지으러 온다니까요. 중요하니까. 개 이름도 지으러 오고. 실제로 뭐 이렇게 개를 이렇게 좀 좋아하는 분들은 뭐, 개 밑에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 호텔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개 호텔도 있고 뭐, 샴푸도 뭐, 개만 쓰는 뭐 샴푸도 있고 뭐. 그 경기 좋을 때는 이렇게 개 이름도 지으러 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순우리말로 이름을 이렇게 예쁘게만 지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옆집 개 이름도 나온다. 당연하죠. 우리가 그거 뭐 또 돈이 생기는 일이니까 공짜로 지어달라고는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실제로 그 개의 생년월일시를 정리해 놓은 그 옛날 그 고전이 있어요. 고전.
삼명통해라는 책을 보면 희한하게 생긴 팔자들을 이렇게 쭉 한 3가지를 써놔요. 그래 그 3가지를 해놓고 풀이를 뭐 이렇게 조금씩 해놔요. 뭐 이거는 이렇게 이런 작용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놈은 이런 작용 때문에 그 나쁜 시기에 길을 가다가 차에 치였다. 그 당시에는 이제 차라든지 그것보다는 이제 육축에 의해서 옛날에는요, 옛날 고전에는 뭐냐면은 이 양반은 어느 해에 운이 좋지 못해서 소에 받쳐 죽었다. 이렇게 나온다. 그게 요즘으로 치면 교통사고라. 예. 그렇게 이제 안 좋은 내용을 쭉 써놓고 그 끝에 뭐 썼냐면 위의 생년월일신의 사주는 모두 개들의 것이다. 개팔자가 나오는 거예요, 개팔자.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하도 힘들 때 뭐라 그래요? 개팔자가 상팔자가 있는 거 완전. 밥 딱 먹고 막 늘어지가 막.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개 이름 나오는 거예요, 개 이름.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도 사실은 장명의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면은, 중훈이다. 그럼 이름 자체가 중후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서, 이렇게 하면, 이름이 예쁜 이름 맞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쁜 이름들이 품위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노? 이렇게 했을 때, 김한서예요, 이렇게. 그렇게 아주 없어 보이진 않지만, 그죠? 난리죠, 그죠? 근데 실제로 뭐냐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내보면 이름이 중후한 사람은 중년부터 잘 풀려요.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름이 날리면요 일찍 잘 나가는데 대체 나이가 들면서 이 번영이나 발전의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쁘게 짓는다는 거는 우리 가구로 치면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합판에다가 이렇게 좀 예쁘게 이렇게 입혀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름이 그 무게감이 있다 이러면 뭐냐면 앤틱이죠, 앤틱. 그러니까 소위 통으로 만든 거. 이렇게 표면부터 속까지 똑같은 재질로 그냥 만든 거, 그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름을 예쁘게 만든 건 뭐냐면은 아예 합판을 쓰고 거기다가 뭐냐면 디자인을 많이 넣은 거. 어느 게 좀 더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요. 통으로 만든 게 좋겠죠, 그죠? 이름도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이름은 나이가 들면서 대체로 이렇게 발전이나 번영을 하는 속성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기왕이면 이쁜 게 좋겠지만 이쁜 것에 너무 우리가 매달려가지고 판단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전 사람들 개명 많이 해요. 이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게 나리, 아라, 많죠. 그 순우리말 그죠? 실제로 이제 순우리말로 이름을 쓰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오행이나 수리에서 발음에 의한 오행 같은 걸 쓰더라도 그 획수 자체를 이렇게 한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획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좀 애매한 패턴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좀 돌아와서 이제 큰 기준을 본다면 아까 음양, 그죠? 음양. 그게 획수의 그 음양 조화. 그래서 음양이 획수적인 측면, 그 다음에 모음의 음양, 그죠? 요거는 먼저 채택하는 사람도 있고 채택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수리겠죠, 수리. 그 다음에 발음에서 그 자음의 오행 요소.
자음의 그 오행 요소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다는 거죠. 디자인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글자를 갖다가 배치시키고 또 조합을 시켜서 그 한 글자 자체가 좋은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건 아니고 다른 글자와 음량이나 술이나 그 다음에 자음의 오행상 소통 요소가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고리가 이론적으로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것을 제일 그 기본으로 보통 해서 이름을 짓는다. 그렇게 정리를 갖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명 자체를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실제 해보려고 하면 여기 수리 있는 조합 이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다가 성씨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장명 성씨별 그 장명 기본 수리표 있죠. 오늘 나눠드린 거 있죠. 나눠드린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떤 게요? 성씨와 그 중간자와 끝자의 획수를 갖다가 만들어 둔 건데, 그 글자가 서로 뭐냐면 조합을 했을 때, 이렇게 원형, 이정으로 조합을 했을 때, 다 그 좋은 어떤 수리로 배치되게 만들어 놓은 그 숫자표예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이제 그 장명 전문 이렇게 해서 한판 하나 거셔도 됩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채워드리는 방식은 무조건 뭐냐, 초단기 완성. 단기 완성에, 바로 직접 뭐냐면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어떤, 그 중간에 그 키나 원리, 그런 거 중심으로 제가 가급적이면 맞춰드리려고 하는데, 요 표 하나만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장명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좋은 이름 짓는 집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만 지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성씨별로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사획 성씨, 지난번에 우리 사획 성씨 조합을 해보다가 말았는데, 자, 사획 성씨의 12, 13, 13의 케이스를 이렇게 보면, 자, 더하면 16, 25, 17, 29 이렇게 되죠, 그죠? 또 한번 수리의 그 조합에서 한번 그 표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요 표 있죠, 요 기륭표. 그러니까 수리의 조합 그 기륭표에 보면, 자, 거기 보면은 25가 어떻게 되죠? 25. 여러분, 그 다음에 16핵. 16핵이 어떻게 되죠? 이 표 보자. 안 들고 계신 분들, 보고 계시죠? 요 표. 자, 16핵. 그 다음에 17핵. 용진 장달, 그죠? 그 다음에 29핵. 29핵을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좋은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의 그 숫자 조합대로 일단 획수를 맞추면 기본적으로 잘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옛날에는 뭐냐면 이제 이름을 지을 때 그 남자 이름, 여자 이름 이렇게 좀 구별해서 좀 짓기도 했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제 요 이름 중에서는 보통 요런 글자가 17핵 이런 게요. 상당히 그 의미와 상징이 강하다. 이렇게 봐서 보면 거기 17수에 보면은 뭐 용진, 창달 이렇게 놨죠, 그죠? 이게 굉장히 사회활동이 많다. 그 다음에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자기가 뭐냐면 앞서서 나서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인자가 많다. 이렇게 봐서, 이제 우리 여자들에게 이제 그 이름의 수리를 맞춰줄 때는 이런 숫자를 가급적이면 안 나오도록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11핵 같은 경우, 11핵 같은 경우에도 일자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뭐냐면 이게 우두머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두머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옛날의 장명 이론에는 가급적이면 이 1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좀 빼고 이렇게 조합해서 빼고 이렇게 많이 했었죠. 이렇게. 거기 보면 21핵 봐보세요. 21핵. 21핵에는 그 글자, 그 일자가 붙어 있는 것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뭐라고 됐습니까? 자립격 두령문이라 했죠. 그러니까 자립이라는 것이 지 혼자 서가지고, 그죠? 그 두령문이라는 것은 자기가 대빵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인이 뭐냐면 자립을 해가지고 대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남편의 남편의 혜택으로 이렇게 의존해서 내가 살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자립으로 살아간다, 이거, 자립으로. 그죠? 그 다음에 또 가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형식에서 가급적이면 자기가 뭐냐면 자립하려는 그런 어떤 그 기운이 많은 걸로 봐서 여자들은 이런 어떤 그 숫자의 배치를 대체로 좀 꺼린다.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은 별로 안 가려요. 왜냐하면 이게 여자라도 뭐냐면 사회 활동이 활발하고 또 그것이 오히려 뭐냐면 또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뭐 가정의 어떤 형식을 크게 허물거나 훼손하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의 중첩은 좀 꺼리죠. 이게 뭐 17, 17, 20일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의미는 좋다 하더라도 강하다, 활동력이 많다, 그 다음에 두려움문이다 이런 것들의 중복은 좀 피하지만 요즘은 그 남녀 구분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름에 사용하는 수리를 갖다가 이제 배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수리표 요것만 이렇게 잘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서 사용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숫자가 맞게 나오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